안녕하세요. 헐월의 임장 챌린지 시즌2 5번째 시간입니다. 시즌2가 4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5번째, 6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비도 내리고 날씨도 변화무쌍해서 저도 목동에 임장 간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어서 뷰 포인트에 올라갔는데 날씨가 그닥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잘 챙기면서 하시고요. 임장 챌린지 저희 챌린저 방에서 많은 정보 교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이런 어떤 지역의 이야기 그리고 지역 갔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맛집 정보들, 주차 정보, 그리고 매일 아침 좋은 인사말, 좋은 문구들, 글귀들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임장 챌린지 방에는 지금 1,10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는 불인이 분들부터 시작해서 투자자분들 그리고 부동산 인플루언서들까지 아주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임장 챌린지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한 장 지도까지 파일로 제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그 한장지도 카피판이 너무나 많이 시중에 나다니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럴 경우에 부동산 강사분들이 서로 이제 소송하고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서로 누가 카피했네 하면서 소송전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분야든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이 세상에 뭔가 새로운 것들은 전혀 없어요. 제가 2017년부터 부동산 강의를 시작했고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도 기반으로 부동산 지역 분석을 한 최초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한장 지도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2017년이니까 횟수로 한 6, 7년이 되어 가네요. 많은 카피본이 나왔는데 결국은 더 나은 지도 그리고 되게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예쁜 지도를 항상 업데이트하고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 제가 사용하는 한 장 지도는 또 버전이 또 오래되어서 또 새로운 지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넘버원 말고 온리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다른 시시비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그 임장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몰입해서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좀 최고의 해안을 갖겠다, 전문가가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부동산을 계속 해 나갈 꾸준한 자양분을 여기서 얻겠다라는 어떤 뚜렷한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임장 챌린지 진행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담이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목동 다녀온 이야기 할 겁니다. 보시면 목동의 루트를 어떻게 잡을까 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오목교역에서 이제 중간 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학원가 상권 벨트잖아요. 여기가 이제 다 상권 벨트인데 앞단지, 뒷단지, 신시가지의 오목교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신시가지 앞단지 그리고 7단지를 거쳐서 뒷단지 라인으로 걷는데 이 루트는 정말 기본적인 루트이고 어떻게 다니시면 좋냐면 이렇게 가시면은 8km가 살짝 넘는 코스입니다. 8km가 넘는데 요 뒷라인으로 다니시면 요 뒷라인으로 다니시면은 상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큰 대로변 가로수길로만 다니게 되어서 제가 상가와 부동산과 학원가를 낀 요 루트를 정했는데 이 루트에서 단지 내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저층고층 단지들을 조금 분위기를 보시면서 유연하게 임장 코스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 놓으면 이게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전혀 그렇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왜냐하면 여기를 밟으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8km가 나와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코스 그냥 걷는 것만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단지들이 나오면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분위기를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뼈대를 잡아준 거였고요. 목동은 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임장을 씩 하면 차량 임장으로는 한 30분 정도면 임장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임장하는 취지에서 많이 어긋나는 그런 임장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면서 이 동네의 분위기와 학교, 학원의 분포, 그리고 분위기, 저층 고층의 혼합단지 분위기, 그리고 주차 상태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걸으셔야 되기 때문에 도보 워킹 임장을 목동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으로 임장하실 때도 목동 같은 경우에는 다 일방 통행이잖아요. 그래서 목동 주민들은 굉장히 편안해해요. 그런데 목동을 차량으로 처음 임장하시는 분들은 이 목동 일방 통행의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대백화점은 빙글빙글 도는 이런 어떤 그 해프닝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임장도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차량 일방 통행 라인을 따라서 코스를 잡기는 했는데 이제 워킹 임장 차량을 주차해 놓으시고 이제 워킹 임장으로 이렇게 천천히 순서대로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둘러보시고 시간의 여력이 있으시면 신정 뉴타운까지 가실 수 있는데, 어차피 임장 챌린지가 시즌 4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돌아보시면 3와 4에서 다니실 때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분배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임장만으로도 충분히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임장 분량을 채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동 신시가지로만 진행을 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임장 코스를 이렇게 해서 오목교역 2번 출구에 가시면 2번 출구에서 이제 그 모군 초등학교하고 모군 중학교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오목교가 이 신시가지의 어떤 상업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을 끼고 있고 방송국들과 일자리들을 끼고 있는, 자, 여기 오목교역에서 출발합니다. 오목교역 2번 출구에서 모군 초등학교 중학교 현대백화점을 끼고 이렇게 나오시면 현대백화점을 끼고 도십니다. 끼고 돌아서 이렇게 상업지 학원가를 돌면서 유수지, 그 다음에 운동장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쭉쭉 지나갑니다. 가셔서 처음 만나는 단지가 5, 6단지, 5단지와 6단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목동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이루어져 있고, 보시면은 다 30년 연한이 지나서 재건축 연한이 지난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1단지부터 14단지 중에서 1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최근까지 2개 단지, 9단지와 11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즉 연내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단지, 11단지, 9단지, 11단지 제외하면은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단지부터 14단지 중에서 5단지와 6단지, 제일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이제 6단지 이렇게 둘러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대 목동병원, 그리고 여기는 지도에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좀 마이너스 시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열병합 발전소이고, 열병합 발전소에서 이제 근거리에 있는 단지들은 이제 난방비를 조금 할인해주는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1, 2, 3단지가 있는데 1, 2,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2종 일반 주거지 제2종 일주예요. 그래서 종상향, 조건 없는
종상향을 놓고 굉장히 주민과 서울시에서 실랑이를 많이 했었고요. 일단 종상향은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많은 조건들이 붙었다 보니까 1, 2, 3단지에서는 아직도 조건 없는 종상향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목동의 재건축 청사진이 그 지구 단위 계획인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안이 가결이 되었고 총 14개 단지가 한 35층 내외로 해서 현재는 26,000세대인데 총 53,000세대, 즉 2배 이상으로 재건축이 될 곳입니다. 53,000세대입니다. 웬만한 수도권의 중규모 택지 지구가 한 35,000세대라고 볼 때에 굉장히 큰 규모의 택지 지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촌이나 그다음에 광교, 일동탄, 위례 이런 곳들이 한 4만여 세대, 4만 1천, 4만 2천 요 정도의 세대가 되는데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가 5만 3천 세대라고 하면 평촌이나 삼본이나 중동이나 이런 일기 신도시보다 더 많은 규모의 큰 규모의 택지지구로 탈바꿈된다. 그것도 서울의 서남부 권역의 넘버원 주거지로서 5만 3천여 세대가 들어온다라는 그 파급력이 엄청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서울 내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택지지구가 들어선 게 여의도, 그리고 목동, 상계동 이렇게 있는데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급지의 아쉬움과 그리고 용적률과 평균 대지 지분의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죠. 아무래도 목동보다는 또 여의도보다는 사업성이 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목동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니까 여의도는 용적률을 높게 받아서 뭐 60층 67층 이런 식으로 짓기 때문에 사업성이 또 훌륭한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물론 일부 단지이긴 하지만 목동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평균 대지 지분이 12평, 15평, 뭐 18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용적률도 130에서 180 요 사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재건축을 충분히 추진하기에 사업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목동은 현재 상태에서도 굉장히 시세가 서울의 웬만한 신축 단지보다 비쌉니다. 네, 그래서 1단지부터 14단지가 재건축의 시동을 특히나 2개 단지를 제외한 1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의 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동 재건축 자체가 어쨌든 14개 단지가 동시에 진행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빨리 이렇게 뭔가 재건축이 뚝딱 되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목동에서 아이 교육시키면서 10년 동안 실거주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15억 이상 그룹으로 27평, 목동은 27평형이 메인 평형이에요. 그래서 국민 평형이 메인 평형이 아니고 20평, 27평, 그 중에서 27평형이 메인 평형인데 27평형이 방이 2개인 곳이 있고 3개인 곳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거의 지금 목동의 앞단지 쪽으로는 이 시세 자체가 뭐 14억, 15억대의 27평형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참 쉽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단지에서는 앞단지보다는 그러니까 앞단지를 1단지부터 7단지라고 하고 뒷단지를 8단지부터 14단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행정구역상 목동인 앞단지 쪽이 이제 시세가 조금 더 비싸죠. 목동 같은 경우에는 우측으로 안양천, 양재천 아니고 안양천입니다. 안양천 굉장히 훌륭한 천이고요. 되게 이 뚝방으로 이렇게 벚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어서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 관리도 잘 되어 있는 천이어서 산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천입니다. 그래서 좌측으로는 이제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안양천 를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동 주민들이 사랑하는 천이에요. 그래서 자연도 좋고 그런데 이제 약간 분리가 되어 있죠. 영등포구하고 이렇게 서부간선도로와 안양천으로 조금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앞단지와 뒷단지로 이 그 신월여의도 지하도로 즉 제물포대로라고 해야 되죠. 여기 이렇게 인천에서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에서 연결되는 이런 도로가 좀 지역을 단절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눠서 앞단지하고 뒷단지가 좀 심리적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동, 신정동, 뒷단지는 신월동, 그러니까 신정뉴타운은 신월동이고요. 목동의 뒷단지는 신정동입니다. 행정구역상. 그래서 목동과 신정동과 신월동으로 이제 양천구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화곡동, 그렇죠? 이렇게 빌라가 굉장히 많이 있는 강서구 화곡동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회대로로 약간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약간 그 강아지 모양의 이 귀여운 목동 임장 코스를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는 예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옥색 빛깔이 굉장히 보석 에메랄드 같이 느껴지는 저만 그런가요? 7단지입니다. 7단지는 저층과 중층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뭐 저층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비싸고 그런 건 아니에요. 대지 지분이 이제 고층은 대지 지분을 이제 그 깔고 있는 부지 플러스 이제 앞에 부지까지 넓게 깔고 있고 저층은 좀 좁게 깔고 있고 해서 평균 대지 지분이 저층과 고층이 막 이렇게 크게 차이 나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층과 고층 물론 저층이 조금 더 이제 시세가 높기는 하지만 대지를 조금 더 많이 깔고 있어서 높기는 하지만 저층과 고층이 하늘과 땅만큼 그렇게 시세가 차이 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저층 혼합의 목동의 대장단지 7단지 상업가 그리고 오목교와 목동역을 좀 근거리에 두고 있는 가장 핵심 지역 대장단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요 뒤쪽에는 이제 목동 쪽에서 오목교역의 가장 대장 주상복합 트라펠리스 랜드마크죠. 이 트라펠리스를 목동 트라펠리스 하이페리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뭐 고급 주상복합들 시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이 또 되어 있고 막 그 금액대 자체가 20억대를 훌쩍 넘는 그런 고급 주상복합 단지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실거주 접근법 그리고 재건축을 활용한 몸테크 접근법. 근데 몸테크도 되지만 그 주변 인프라가 워낙에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동의 흔한 일방 통행 여기는 이제 쌍방통행인데 목동의 흔한 뭔가 가로수 길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곳곳마다 이렇게 뭐 정비 계획에 대한 플래카드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신목동역 쪽에서 바라본 열병합 발전소의 그런 모습이고요. 자, 목동의 흔한 학원가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부동산 방문에서 찍은 대지 지분표입니다. 1단지부터 7단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뭐 평균 대지 지분 뭐 14평부터 뭐 27평, 45평 평균 대지 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균 대지 지분 뭐 27평형은 19평 그렇죠.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재건축을 할 때 34평이 중심되는
재건축 아파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평균 대지 지분이 한 15평 정도 넘으면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사업성에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데, 여기는 뭐 19, 24평 평균 대지 지분이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40평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뒷단지 쪽에서 바라본 뒷단지의 모습, 13단지 그리고 이쪽에 14단지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목동의 오목교역 인근의 주상복합단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페리온, 그 다음에 트라펠리스 이런 단지들을 이제 뒷단지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 철도 노선이 이렇게 많은 곳이 어디냐면 양천구청역이에요. 이 양천구청역 자체가 2호선의 지선이죠. 2호선 지선. 그래서 이게 신도림역에서부터 해서 도림천역, 양천구청역, 신정내거리역 이런 식으로 이제 그 2호선의 지선으로 다니는 노선이고, 이거는 양천구청역의 차량기지 모습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서울에 많이 있죠. 이런 차량기지들은 많은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구로 차량기지, 그다음에 신내 차량기지, 그다음에 그 방화 차량기지, 이런 많은 차량기지들이 이제 경기권으로 이전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목동의 한장지도이고, 그래서 이제 한장지도의 정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임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이런 시세들은 우리 헐크루의 애프터눈님께서 이제 시세 지도를 이제 제공을 항상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현재의 매매가들, 호가죠. 매매가, 그 다음에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 그리고 최고가, 전고점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시세 지도를 따라서 또 시세도 참고하시면서 임장 루트 따라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 제공해드린 그런 지분표, 용적률표, 이제 부자지도 본교재에 보면은 이런 용적률, 평균 대지 지분, 그 다음에 각 단지의 특장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본교재에 다 기재를 해놨는데, 부자지도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처럼 생겼죠. 시세도 머리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 몸통, 그 다음 꼬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신정뉴타운의 뒤쪽에는 이펜하우스라든지, 그쵸? 이런 기축단지들을 만나실 수가, 시너시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기축단지들을 만나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 저희들 헐크루에서 활동하시는 내행님, 다행부부께서 제공해 주신 또 다른 버전의 시세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시세 지도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루트도 그리고 시세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셔서 스토리를 만드시고 왜냐하면 목동이란 지역 자체가 되게 무겁고 시세가 무겁고 잠잠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워킹으로 들어가셨다면 어느 정도 시세를 알고 얼마 정도 있느냐에 대한 부동산 소장님의 물음에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임장을 하시고 혹여라도 시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신정 뉴타운 살짝 그냥 터치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의 어떤 그 맛집과 주차장 정보들, 그리고 우리 임셀방에서 여러분들 다 그 정보들 공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임장 챌린지 브리핑에서 상세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막 깊이는 드리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루트 따라서 시세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챌린지라는 건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챌린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저는 판을 깔아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임장을 하면서 점점점 더 깊이 있는 임장 그리고 나만의 어떤 결을 찾아가는 임장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양천구 임장도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챌린지 샷은 목동 7단지입니다. 7단지에 보시면은 대로변 따라서 목동 7단지 이제 머릿돌이 있는데 요거 이게 지금 철쭉이 더 많이 폈을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챌린지샷 촬영해 주시고 후기는 저희 임장 챌린지 시즌 2 게시판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임스탬프 찍는 거 이런 소소한 것들 도장을 안 찍었는데 어떻게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임장을 나가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지 스탬프 안 찍은 것 안 찍은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임장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즐기시고 그리고 그 임장 챌린지 후기들도 후기를 쓰면서 여러분들 뭐 저희들이 카페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후기를 쓰세요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후기를 쓰면서 내가 다녀온 지역을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정리해야지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리하고 그리고 댓글로 서로 공감하면서 응원한다. 그래서 함께하는 어떤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얻어가기 위해서 후기를 쓰고 공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소심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천구 목동의 임장 챌린지 가이드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